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치 지수 1% 이상 상승 4060 이렇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엔비디아가 좀 트리거를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노키아,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애매한 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좀 고민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순이익이 되게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9.9%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전히 기술주 중심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네, 일단 지금 장 초반에 넥스트레이드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9% 상승으로 4047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06% 오르면서 903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0.8% 상승, SK하이닉스가 2.5% 상승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는 10만 300원, 하이닉스는 53만 4천원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11조 3,800억 나왔죠? 영업이익? 네, 11조 3,800억.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따가 마감까지 또 해석하고 소화하느냐의 이슈지만 어쨌든 간에 2.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6% 상승, 현대건설도 같이 오르고 있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6위부터 한 20위까지 1%에서 한 2% 정도, 요 정도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한국전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5% 상승이고요. 고려아연 5% 상승, 두산 5.6% 상승. 요 정도가 눈에 띄고 대부분은 다 1,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 시가총액 상위주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1% 정도 떨어지고 에코프로 EM이랑 에코프로도 약보합권입니다. 0.2%, 1% 요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HLB가 한 3, 4% 오르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파란색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나쁘지 않은데요. 우리 리노공업, 크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또 동진세미캠, 심텍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0.5% 상승. 요런 애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BHI도 3% 정도 오르고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특징들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발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노키아의 급등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일 전후로 했을 때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어떠한 주파수 경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투자. 코피가. 네, 그래서 코피가. 아무튼 네,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이슈에다가 노키아가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좀 급등을 했어요. 20몇 %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벤트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장비가 한 꼭지고, 그러니까 통신 장비는 근데 ESS랑 더불어서 좀 같이 이벤트가 좀 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ESS도 AI 붙으면서 올라갔고 통신 장비도 이전에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갔었는데 오늘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행정부가 원전에 대한 이 계약을 또 맺었죠. 브룩필드랑 뭐 이제 카메코랑 이렇게 계약 맺으면서 카메코가 무려 23%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전일에 이미 좀 트리거가 있었던 게 이제 그 기자재 관련된 수주를 이미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5개 분기 안에 AI만으로 5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거든요. 수익을 땡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하이닉스 약간 매출 영업이익 살짝 하이한 거 정도는 그냥 네.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랠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걱정하는 채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콧물이 좀 나죠. 예. 그거 좀 닦고 계세요. 만약에 코핑하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 뭐 없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서로 커버하면서 되니까. 네. 예. 갑자기 코피 왜 났죠? 피 묻었어요. 연출 아니에요? 너무 에이. 너무 피 많이 나시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만약에 코피 너무 많이 나면은 네, 갔다 중간에 올게요. 다녀오세요. 예. 이재기 본부장님도 역시 네. 좀 시장 보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통신 장비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노키아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우리가 통신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보다폰과 어떻게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네. 연초라든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주파수 경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통신주에도 오랜만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클로징 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양자 쪽과도 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건설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원전 쪽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오늘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AI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 실적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의 혹은 소부장들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일단 뭐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오늘도 매도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렇게 좋은 모양새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번 주에 뭐 에이펙 때문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겨져 있죠. 근데 지난주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꺾인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이나 주식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시장이 보여집니다. 네. 오늘 통신 장비 뭐 에이스테크 상한가, KMW 20% 등등 RFHIC 요런 15% 요런 종목들 빼면 사실 원전 그리고 저 통신 장비 요런 거 빼면 딱히 뭐 이렇게 얘네가 중심 잡고 올라간다라고 볼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 두빌, 두산, 한국전력. 뭐 이거 빼고는 뭐 LIG 넥스원, 삼성 SDI, 뭐 삼성물산, JB금융지주. 모르겠습니다.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폭이 좀 빠지네요. 0.2%까지. 예. 네, 근데 뭐 그 아까 말씀해주신 통신 장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우에 반도체 발로 다시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꼭지 대형주 단이 좀 멈춰줬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밑단에서 뭐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쪽에서 지금 원전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면 미국 장에서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전력 인프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럼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또 ESS 쪽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반도체 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쉬어갈 때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밑에를 좀 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제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 이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전일과 금일에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물량에 보면 솔직히 세 발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어차피 수급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한 6월달, 7월달까지 땡겨서 보셔도 하이닉스는 수급이 거의 외국인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기준에 따라서 13조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달만 봐도 삼성전자의 수급은 5조가 들어와 있고 외국계 수급 동향도 미국계랑 영국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무너져야 반도체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엔비디아의 흐름은 되게 좋았지만 뭐 오늘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기대가 적어도 12조 나와야 된다는데 11조대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 가격 인하에 대한 그 디지타임즈라는 외신에서의 그 지라시가 또 돌고 있어요. 네. 그 추가적으로 돌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인하를 많이 해서 점유율을 늘린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이 좋아도 삼성전자의 피가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도체가 진짜 안 좋으면 원전도 사실 좀 힘들죠. 왜냐면 원전의 트리거를 결국에 반도체가 만드는 거니까 뭐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 산업이 어쨌든 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그 종목에 대해서 약간 쉬어감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업 자체에서의 의심으로 넘어간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변곡을 만들어주면 이제 못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또 변곡점에 따른 단기 매수 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뭐 이것저것 겁나서 못 하겠다. 그럼 안 해야죠. 그렇죠. 네, 안 해야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오르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 두산도 신고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신고가네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 요런 애들도 조금 가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0.4%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네요. 0.4% 현대오토에버도 2% 정도 상승.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가네요. 카카오가 1.5% 네이버도 아까 1% 오르다가 지금은 0.4% 요 정도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섹터나 테마로 본다면은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일단 뭐 통신 장비랑 아까 전에 원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네.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을 잠깐만 제가 요거 화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요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주체별 연간 누적 수급 추이입니다. 제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선 지금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많이 해주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연간 누적 수급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쏠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결국엔 그 자금들이 다른 업종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도체가 꺾인다라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6년도까지 계속해서 뭐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유동성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FOMC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타이트닝을 종료하겠다. 조기 종료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JP모건에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해서 너무 못하다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컨퍼런스 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범용 D램 쪽에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왔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용 D램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나 2025년도, 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이제 HBM 쪽이라든지 우리가 뭐 범용 D램 쪽에 대한,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경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 땅 같은 경우 오히려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 흐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을 보면 통신 장비 쪽이 가장 눈에 많이 띄고,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쪽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떨어지는 애들 한번 뭐 짚어볼까요? 미래에셋증권 2.3%, 아모레퍼시픽 뭐 2%, 하나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오늘 증권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네요. 예, 미래에셋증권, 하나, NH, 그다음 키움, 한국금융지주, 우리금융, 뭐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증권주 오늘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상법 개정 브레이크 걸린 게 있나? 그거보다는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단독 뉴스니까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네네네. 네, 뭐 제 의견을 담지는 않을 텐데, 그 배당 분리과세, 이 배당 성향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높여야 된다. 그 얘기. 네, 그 그러니까 얘기가- 정부에서 35, 이소영 의원은 25. 근데 30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30으로는 택도 없다. 25 하지 않으면은 요거 하는 의미가 없다. 요렇게 좀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의원이, 그 분이 의견을 좀 바꿔서 또 높이는 방향으로 좀. 이소영 의원이? 네, 40%. 40%. 그죠. 이소영 의원이 40을 불렀다고요? 네, 그 그분이 기사가-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에는 어쨌든 40%로 얘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어, 그래서 그런 게 좀 투심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4천이 넘어가면서 우리 증권주가 어쨌든 계속 올라가려면 이 4천을 한번 물론 찍은 것도 되게 대단한 거지만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STO 관련된 부분에서 또 예비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 컨소시엄 3개 큰 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증권주가 또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네이버 이런 거 좀 진행이 된다 부분인데, 좀 약간 지라시성으로는 이쪽에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또 이벤트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약간의 그런 투심 악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앞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재기 본부장님한테도 뭐 오늘 네. 증권주나 아니면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좀 뭐 눈에 띄는 애들 있을까요? 사실 오늘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도 별로 없고 떨어지는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그것도 그거지만 약간 오늘 수요일 지나고 나서 목, 금 가면서 사실 슈퍼위크 후반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내일 아침에 되면은 우리 시장이 금리 정책을 또 반영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미국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도 주 후반에 중요한 거는 더 몰려 있는, 무수목금 더 몰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펙 그리고 뭐 정상들의 회담, 중요한 회담
뭐 미중 결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주 후반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 보기 장세 약간 요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배당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같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업종들이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증시 자체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이었죠. 클로징벨에서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 좀 둔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수치와 5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15% 정도가 벌어지면 과거에도 아주 강하게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물론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어쨌든 뭐 자금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스탠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아까 기사 요거 네. 보여드릴게요. 요게 일단은 요 기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이성영 의원이 어쨌든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오던 분이잖아요. 근데 등이 일단은 네이밍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요게 일단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세율로 잘못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어쨌든 40% 이상인데 아까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40%가 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배당 분리과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배당 자체를 분리과세 하는 게 좀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굳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네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전 세수 부분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물론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배당으로 어떻게 좀 재미 볼 수 있는 요즘에 특히나 배당 갔다가 은퇴해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엄청 또 흥행했고 요즘에 그 서점 가보시면은 그 주식 예전에는 기술적 차트에서 기술적인 뭐 그런 매매하는 그 책들만 있었거든요. 요즘엔 배당 책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술적인 책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강화됐다라는 이 스탠스 자체가 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 기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기사 자체를 바로 못 찾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찾아놓고 여기 갖고 오진 않았으니까 네 제가 또 이제 말씀하신 사이에 찾아가지고 요 기사니까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단독으로 해서 오늘 지면 뉴스에 있어서 제가 본 거예요. 배당 권리과세 요건 강화 검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를 좀 캐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리과세해서 거기에 세율을 아까 얘기한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7월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제를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제 분리과세 이 배당 받는 분한테. 근데 여기에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평균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간 3년 동안에 늘려간 기업이면은 요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사는 그래요. 이소영 의원은
요거를 빼야 된다.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율 5% 증가. 요거를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 요게 이제 접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요? 왜 뺄라 그러지 이걸?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으면 이제 원래 공통이 되어야 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게 되면 약간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성향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 지금 2023년도 4년도에 이제 22%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배당 성향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한국의 배당 성향이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 40%까지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PER에 대해서 멀티플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쪽에 대한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잡음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는 장세 속에서 코스피는 0.5%에서 1% 내외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오늘도 좀 쏠리고 있는데 오늘 두산, 삼성물산, 두빌, 현대건설, SDI, 밥캣, LS일렉트릭,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근데 다시 올라오네. 예, 요게 그 실적이 12조 3천억이 그래도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써서 4.4% 오르면서 54만 4천 원까지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 4천억. 뭐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으로만 보면은 네. 이게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 일회성 그 성과급 있잖아요. 그거 때문일 수 있고 또 혹시나 이제 낸드 쪽에서 영향이 있는지 봐야 된다 해서 바로 증권가들에서 또 이제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어쨌든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 하위에 있으니까. 근데 또 순이익 부분은 한 37% 정도 또 상회를 했어요. 순이익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똑같은 이슈가 있을 때 엔비디아가 무려 5%나 올라갈 수 있는 그 GTC의 이슈 그리고 국내에 어쨌든 디램 이따가 제가 뭐 그 기사에서 또 이제 디램 가격이랑 용산에서 이제 PC 가격 올라가는 그런 것도 기사 보여드릴 건데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디램이랑 낸드는 4분기에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가 기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26년이 아니라 27년, 28년까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요번 실적이 조금 미스했다고 해서 반도체가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가 올라가고 3대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갔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눌리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떨어지면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하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쨌든 원전이나 이런 쪽도 계속 강하잖아요. 변압기도 지금 되게 세졌고 ESS 쪽도 지금 되게 세고 기판 이런 거 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미국장에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대장이 죽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방향성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좀만 툭 건들면 이제 왁 하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변압기 전력설비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LS일렉트릭 52주 신고가 새로 경신, 효성중공업도 2.7% 올라서 52주 신고가 새로 경신.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도 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240개, 하락 종목이 600개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 애들은 다방면으로 넓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넓게 조금씩.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세가 맞는데
지금 올라가는 애들만 딱 집중해서 걔네들한테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종목이 1000개, 상승하는 종목이 570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수급도 같이 관련해 가지고 중간 평가 한번 해보자면 재규현님부터.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조 3천억 정도가 나와서 네. 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올라와 줘서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는 만약에 빠질 때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적으로는 2026년도까지도 지금 완판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뭐 HBM뿐만 아니라 D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업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속도가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기판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방금 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 많거든요. 9월 만기일 이후에 선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3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시장이 밀리면 조금 무섭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포트에 대한 이런 배분율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안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이 좀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가장 포인트는 역시나 여전히 반도체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도 중간 평가? 네, 강세장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외국인 기관이 던질 때 네. 이제 개인이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제 특징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거의 1조 7천억 던졌죠. 네.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개인이 받는다라는 거는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좀 강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미국장 섹터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장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뭐 이런 몇몇 종목이 그냥 다 지수를 끌어올렸지 섹터맵 한번 보시면 안 좋았어요. 그거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화면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요 라인 M7 중심으로 빼고 나머지 다 박살이잖아요. 오르장이랑 오늘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 이 이슈가 워낙 컸고, 그다음 GTC에서 발언이 있었던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노키아 있으니까 오늘 통신 장비 가는 거고, 반도체 엔비디아 있으니까 하이닉스 좀 하이웨이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지분 투자한 것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정부 행정부 이벤트, 그래가지고 오늘 원전 쪽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큰 플로우는 큰 시장에서 간 걸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보수적으로 항상 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왜 저럴까 그러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뭐 전 최근에는 계속 굉장히 강하게 롱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도 99.9%, 물론 셧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는 있지만 결국엔 그거는 결국엔 해결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나와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하위 산업군들,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는 뭐 전력 인프라, 원전, 에너지 이런 쪽들은 계속 보시는 게 맞다. 그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좀 중심을 잘 잡고 보시면 좀 시장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요 정도로 한번 중간에 냅둬 보고요. 코스피가 1% 내외의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예. 짧게 할게요. 오늘도 여기 두 분 한번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워커힐 혹시 가보셨나요? 예, 워커힐. 저는 워커힐 모텔만 가봤는데, 이 호텔에서 파는 탕수육이래요. 8팩. 310g씩 8팩 들여서 총 2.5kg를 드리는데, 이 프리미엄 탕수육이 무려 49,800원. 와, 어마어마하죠? 원래 68,800원인데,
49,800원. 심지어 이거 국내산 등심 사용한다 그러고요. 한 팩당 이렇게 되면 6,200원짜리로 워커힐 탕수육을 맛있게 집에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워커힐 호텔의 오리지널 탕수육 소스라고 하고요. 간편 조리식으로 집에서 먹는 고맥 퀄리티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중식 뭐 이런 것도 막 요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 TV에서. 근데 이제 워커힐 요 탕수육을 아주 쫄깃하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매콤 새콤한 요 워커힐 프리미엄 탕수육을 하나당 6,225원에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싸게 가져왔습니다. 원래 원가가 6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가 49,800원에 가져온 거고 최초로 4만 원대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 기한도 넉넉해요. 내년 6월까지니까 한참 좀 쟁여놓고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소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빨강 소스 그리고 요 달달 소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배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해주거나 아니면 남편 술안주 해주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간편하게 촥 에어프라이 해서 소스만 쫙 뿌리면 되니까 뭐 첨가하실 분들은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데쳐서 넣고 파인애플 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 맛있는 조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습니다. 예. 엄청 바삭하고요. 엄청 부드럽네요. 소스의 맛은 어때요? 매콤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콤? 예, 둘 다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생각보다 고기가 일단 되게 부드럽고요. 오호.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 빨간 소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앞에서 맞아요. 급식 탕수육 급식. 그 피카츄 꼬치 기억나시죠? 피카츄 돈가스. 약간 딱 그 맞아요. 느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스는 그냥 일반 탕수육 소스인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에어프라이기 돌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기 안이 생각보다 되게 촉촉해요. 오. 그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냉동식품 사 먹어 보면은 이게 좀 되게 딱딱한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거 좀 부드러워서 요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튀김옷이 좀 두껍습니까? 저는 살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기가 좀 두껍고 튀김옷이 안 두꺼운 게 좋아요. 막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약간 그 물컹물컹한 거 뭐죠? 그 식감 좀 약간 찹쌀. 찹쌀 느낌 좀 나갔고 오케이.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은 워커힐 탕수육입니다. 8팩 최초로 49,800원에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옷. 저희가 요즘에 이제 옷이 그래도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옷을 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SS 패션 거위털 울 자켓. 이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누빔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울 자켓인데 따뜻해요. 네, SS 패션 거위털 울 자켓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남성 겨울 테일러드 투 버튼 자켓이고요. 네. 이렇게. 울 자켓. 겉감은 울, 안감은 충전재 구스털로 고급 소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포멀한 자리에 모두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거위털 울 자켓, 거위털 솜털이 80%, 깃털이 20% 정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맞아? 그래요? 안 더워요? 아니 더운 게 아니라 어디에 거위털이 있다는겨? 이게? 거기 안에 있겠죠. 어디? 거위털이 있다고 이 안에? 그 옷 안에 있어야죠. 어디? 고이털 나오면 안 되죠. 거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무슨 거위털이 있어? 털만 묻어 있는데? 거위털? 거위털이 없어. 써 있어요, 그렇게? 업체 어디예요? 잘못 준 거 아니야? 거위털이 있다고? 뭐 어쨌든 고이털 없대요, 여러분들. 안감 충전재가 있다고? 충전재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옷 아닌가? 맞아? 어쨌든 이거 내가 팔지도 못하겠네. 없어 거위털이. 털이 없어. 완전 봐요. 털이 없어. 여기 털이 있어? 없네. 없어 털이. 무슨 털이 있어? 잘못 준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걸 줘요 그러면. 그 뭔데? 이거 뭔데 그러면?
그래 그거 이게 맞지. 생긴 게 다르네. 아 이해했어. 아 여기 있다 털. 아 여기 안쪽에. 뒤편에. 아, 이렇게 하면 여기 자켓이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 털이 있대요. 아 등에만. 아, 등에.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건 따뜻하겠네. 그렇죠? 근데 등만 있고 옆에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 앞에- 불면서 설설 춥겠. 그러면은 앞에 바람 오면 뒤로 걸으면 되지. 아 이렇게. 참 오케이. 거위털 울자켓 이러면 팔 수 있지. 이게 여러분 이게 4만 원대래요. 솜털이 80%, 깃털이 2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76,000원짜리인데 요거를 48,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겉감은 울이고요. 그리고 안에 요거 보시면 요렇게 충전재는 여기 충전재 보이죠? 여기는 구스털로 고급 소재가 적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포멀한 자리에 모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나 양심적이야. 봐봐. 내가 확인했는데 거위털이 없으니까 나 안 팔잖아. 여러분 나 진짜 양심적이에요. 내가 이거 뻥쳐가지고 막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할 수 있는데 나 딱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확인하고 안 팔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 커머스 없어요. 어떤 쇼호스트가 팔다가 멈춰요. 나 진짜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양심값으로 여러분 하나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이. 원래 이게 76,000원짜리인데 저희가 48,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 4만 원대 굉장히 좋은 경량 패딩 같은 울 자켓 비즈니스 캐주얼용으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난 진짜 양심적인 것 같아. 기가 막혔다. 야, 어떻게 딱 이거 없으니까 바로 안 파냐? 바로 멈추잖아요. 정무적 감각. 있었잖아요 뒤에. 에?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옆에가 근데 너무 휑해서 음. 약간 가을용인 것 같아. 이거요? 아니에요. 이거 크리스마스용이에요. 크리스마스랑 잘 마무리를 새해 맞이요. 했는데 옆에 만져봤잖아요. 뭐가요? 옆에 만져봤잖아. 이거? 그 이것만 입냐고 딱 위에다가 파카도 입고 다 이렇게 아 하는 파카 거지. 파카 입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참고하실 부분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05를 입는데 라지가 작아요. 105가 작아. 예. 원래 32,400,000원짜리네. 우와. 32,400,000원짜리. 32,400,000원. 요거 사세요. 요거 좋은 거 같은데? 요거 사세요. 요거 하나 사주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끝. 자, 9시 42분. 광고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못 찾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이즈 크게 사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를 이제 봐야 되는데, 보노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 뭐 보노님 먼저 하시죠. 전 아까 원래 반도체가 더 떨어졌으면 요걸 좀 세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 기사랑 같이 요 지면의 1면, 그러니까 오늘 한국경제 기준 지면 1면, 지면 5면 거기에 이런 메모리 플레이션과 PC폰 가격과 관련된 기사가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메모리 플레이션이 되면서 이 PC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번에 컴퓨터를 하나 더 사보려고 했는데 제가 연초에 하나 샀었거든요. 연초에 하나 샀는데 요즘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알아봤는데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간 거예요. 거의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이게 D램이랑 이런 가격이 높고 재고가 없으니까 용산가에서도 거기가 막 조립해서 팔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막 이게 주문을 넣어가지고 재고가 계속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돌고 있는 지라시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가격을 떨구면서 산업은 P 곱하기 Q인데 P가 떨어지면 Q가 늘어나도 좀 문제인데 요즘의 흐름이 Q가 안 나오니까 수량이 안 나오니까 P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풀렸잖아요.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 흐름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어쨌든 5개 분기 안에 실적을 그따만큼 낸다고 해버리니까 와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메모리 플레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네.
칩 반도체 칩으로 해서 칩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오늘 한경에서도 메모리플레이션. 다 근데 기사들이 다 메모리 그러니까. 플레이션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칩플레이션이지 칩플레이션. 아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요 투자인데 이게 이제 800억 달러죠. 800억 달러. 이제 원전 아까 규모 그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라늄이 더 많이 올랐어요. 원전 업체보다 우라늄이 더 많이 올랐는데 우라늄이 먼저 올라가면 원전은 다시 또 따라가는 흐름이 되죠. 왜냐면 수요가 나오니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데 정부가 일단은 좀 뛰어든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또 오픈 AI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투자하고 있고 또 데이터 센서 투자 막 쭉쭉 땡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완전 재강동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력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됐을 때 이벤트가 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브룩필드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어쨌든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게 거의 대세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오늘 이런 애들이 많이 튀기는 거는 거기에 따른 좀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내용들, 이 기사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면은 뭐다? 제가 블룸에너지 이런 걸 안 갖고 왔는데 블룸에너지도 오늘 실적 되게 잘 나왔고 주가 날라갔거든요. 20몇 %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걔도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제 그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다 반도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여러 산업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도체가 피날레가 오면 제가 꺾인다고 2000대 초중반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려면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 수급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어디로 예시를 드시면 되냐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도체 수급을 한번 싹 그 기간 설정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8, 9까지 완전 수급이 박살납니다. 그런 정도의 수급 이탈이 나오면 반도체가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반도체는 쉽게 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각을 넣어 놓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그다음 밑에 하위 산업에서 지금 뭐 원전, 인프라, 뭐 ESS 이런 것도 다 도니까 그런 것들 정리 잘 해놓으시면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기님 자료도 한번 가볼까요? 삼성물산이 10% 넘게 치고 올라갑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오고요. 2차 전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순환매 빠르게 생겼어요. 네. 초반에도 그렇고 SDI도 5% 올라오고 삼성물산 11% 가고 있고. 요건 다 이제 원전 쪽과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이 AI 쪽, 반도체 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를 몇 가지 좀 보여드려 보자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아까 보니까 이 파미셀이랑 두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 CCL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줄기세포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케미컬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파미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기업 제가 예전에 심텍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낙폭이 순간적으로 크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반도체라는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매매하실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뭐 현대나 기아차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원전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800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클로징벨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긴축을 종료하는 게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이 그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이어가면 다른 나라들도 자금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양적 긴축, 우리가 타이트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FOMC에서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금을 유통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해서도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와 지금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한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실적 장세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유동성 장세에 실적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포워드 PER 기준으로 12배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PR이 12배 수준인데 지금 뭐 11.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닝 퍼스탁이라고 EPS라고 하죠. EPS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와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요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나와 있었던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살짝 하회한 부분들은 있지만 오늘 뭐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자료를 잘 소화를 해 주셨고요. 젠슨왕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뭐 기뻐할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랑 뭐 현대차랑 뭐 수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현대차랑? 현대차랑 뭐 이제 현대차랑 뭐예요, 엔비디아가? 아니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또 둘이 또 만나잖아요. 하이닉스랑 또 삼성이랑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기대할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얘기 건덕지가 좀 있고 또 통신 장비도 기대감이 또 높은 게 노키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도 와서 뭐 투자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사실 건덕지로 엮일 거는 꽤 많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면서 올라갈 애들을 올리고 또 전반적으로는 약세 기조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잘 현명하게 불안불안하시면 조금 수익을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매일 전달해드리지만 뭐 화장품 이런 애들은 요즘에 진짜 답답하네요. 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뭐, APR도 지금 쉬고 있는 게 한 8, 9, 10, 뭐 2개월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요런 애들. 그렇습니다. 크래프톤도 주가 보면은 진짜 이거 답 안 나오고, 5월 달에 39만원 찍고 지금 27만원까지 오늘도 신저가예요. 예, 크래프톤. 52주 신저가. 이런 애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떨어지는 애들은 더 떨어져. 쉬는 애들은 더 쉬어. 가는 애들은 이게 맞나 싶은데 더 가. 이러니까 양극화가 진짜 많이 심해지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하락 종목이 600개, 뭐 상승 종목이 200개 이러니까 사실은 쏠림 현상은 말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53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오늘은 요렇게 하자. 혹은 뭐 노하우나 팁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어드바이스를 전달해 주신다면 본호님부터? 사실 변동성을 즐겨야 됩니다. 왜냐면은 변동이 되게 클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에서 이제 내일 넘어가면서 막 이제 방문하잖아요. 와서 만나고 또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하고 중국이라도 얘기하고 그래서 또 넘어가는 그 사이에선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뭐 MS부터 실적 발표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완전 그 말대로 초특급 오전 오후 바쁜 빅 이벤트에서 그 네.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 출렁거리거든요. 뭐 한미가 잘 됐다. 그럼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고 미중이 또 이게 잘 됐다. 그럼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됐다. 떨어지고 안 됐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속보를 좀 기민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대신에 그런 속보에 따라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생겨서 떨어질 때 산업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종목군들은 떨어졌을 때가 기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트레이딩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압축하셔가지고 뭐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산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산업을 왜 지금 계속 내가 롱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열해보고 그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뭔가 합리적이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떨어졌을 때 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관망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좀 이 랠리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FOMC에서 금리나 확률 99.9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속도에 대한 이벤트만 줘도 아마 기술주들이 날아다니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기 본부장님도 네,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오늘 전력기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산업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밀림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뉴스에 따라서 내가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2월 달까지 어떻게 시장이 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고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잘못된다면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매번 나오는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매수했다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좋은 수익이 나왔대요. 네. 20대 남성분들이 가장 낮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오. 그 명분은 결국에는 회전율이었거든요. 회전율과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대장주를 매매하느냐 여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장세라는 말씀 드리면서 약간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저라면 알고 있어야죠. 저라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내용들 모두 다 알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중심을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를 잡아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한국의 정의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직접 만나는 토크 콘서트 신청이 오늘 바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인데요. 어마어마한 라인업에 30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모두 여러분께 드리는데 기왕이면 위즈덤 칼리지 어마어마한 분들의 강의를 익스클루시브한 강의를 듣는 데에 슈퍼 얼리버드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하실 거 슈퍼 얼리버드로 하시고 토크 콘서트 신청 기회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고 거기다가 30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받아가시고 오늘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 경로가 사라지니까요. 아직까지 망설이셨던 분들은 늦기 전에 얼른 마지막 기회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에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마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